12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눈보라가 쳐도 영축산의 초목은 힘차게 펼쳐질 봄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타가 본래 한마음으로 한마음이 청정해지면 사바세계의 모든 대립과 갈등도 수행을 돕는 소중한 도반의 인연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세주당 묘엄명사 14주기 달해에서 스님의 삶과 수행을 기록한 묘엄평전 봉정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묘엄 스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법문이고 삶이 한편의 경전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연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계는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에서 한국 불교를 전하며 세계화의 초석을 다진 국제포교사회가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불기 2570년 병오년을 맞아 신년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하는 잎 떨어진 가지마다 새봄을 준비하는 열정이 가득하고 언 땅 위에 보리싹도 웅크린 모습으로 찬바람을 대적하니 수행승의 결의를 보는 듯하도다. 때로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영축산의 초목은 힘차게 펼쳐질 봄 소식을 준비하도다 라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경호에 들이운 영축산의 장엄한 모습처럼 수행을 통해 체득된 본래의 청정하고 만덕을 구족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질병과 전쟁은 저절로 소멸하리라라며 법계를 뛰어넘는 지혜로 온 국민이 평안하기를 발언했습니다. 또한 사바세계에서 쉼없이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이 한마음 청정해지면 자타가 본래 한 몸이며 수행을 돕는 소중한 도반의 인연임을 알게 될 것이로다라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제14주기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 달해제와 묘엄평전 봉정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묘엄 스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법문이었다며 우리가 스님을 추모하는 이유는 그 삶이 이미 한편의 경전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자원 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이은 율사,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 영상이 상영되고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고 그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나하다 그랬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선교율 사막을 회통한 묘엄명사의 구도 여정을 그린 묘엄평전을 부처님 전에 봉정합니다. 고불문을 통해 이 평전이 수행자들의 청정한 지침이 돼 부처님 해명을 잇고 제가 불자는 참 불자로 거듭나 해탈의 수승한 인연이 되길 발언합니다. 수원 봉영사가 어제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14주기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 달해제와 묘엄평전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진상 스님은 일제 강점기부터 봉암사 결사와 불교 정화를 거쳐 한국 불교 비구니 역사의 거목이 된 묘엄 스님의 업적을 길었습니다. 비구니 강백과 율사로서 봉영사 강원과 금강유른을 설립하고 대중교회에도 앞장서신 한국 불교 비구니 역사의 거목이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묘엄 스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법문이었다며 우리가 스님을 추모하는 이유는 그 삶이 이미 한편의 경전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이제 수학들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이미 지나간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성가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근본이며 앞으로의 불교가 지켜야 할 기준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고 수행 전통의 회복과 계율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총 스님과 지영 스님, 광용 스님은 묘엄 스님이 세운 큰 원력과 자비의 공덕이 한국 불교 전체에 두루 회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획기적인 일을 하셔서 비구 스님 아닌 비구니 스님한테 직접 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26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 편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스님의 가르침과 법맥을 잇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큰 스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스승이시며 그 지혜와 자비는 지금도 등불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과 염태영 의원도 생전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르침이 한국 불교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13회 묘엄 불교 문화상과 세주 묘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묘엄 불교 문화상은 한국 비구니 승가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영숙 박사와 울산 불교 환경연대가 수상했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님들과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님이 세주 묘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연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원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는데요.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계는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복되는 과로사 의혹, 산재 은폐 논란, 여기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쿠팡의 경영 전반을 둘러싼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까지 4대 종교계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와 정부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종교인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외면한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논란이 아닌 생명을 경시한 반인륜적 경영의 결과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용자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쿠팡이 국민을 속이고 우습게 알고 노동자들을 착취 못하게 엄정 수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요청드립니다. 4대 종교계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시민의 정보를 비용과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범석 의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산재 은폐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생명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경우 시민사회와 함께 전 국민적 연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쿠팡의 실상은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착취와 은폐 그리고 유착의 결정체였습니다. 반성 없는 쿠팡 김범석 의장은 사과하고 정부는 김범석 의장을 즉각 수사하라. 현장에 함께한 쿠팡 노동자들도 기자회견에서 현재도 반복되는 과로와 구조적인 노동 착취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물량 감소로 무급 휴가가 늘어나는 등 현장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작업 중단이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1월 동탄센터와 경기 광주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연이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휴게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4대 종교계는 쿠팡 노동자 유가족과 연대해 정부의 엄정한 수사와 기업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에서 한국 불교를 전하며 세계화의 초석을 다진 국제포교사회. 국제포교사회가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 첫 국제포교사를 배출하며 출범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문화교류부터 해외 명상수업, 영어 경전 말하기 대회 등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한국 불교 세계화라는 전법의 씨앗을 뿌려온 지 30년. 해외의 한국 불교의 가치를 전하며 걸어온 길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3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온 1000여 명의 선배 국보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국제포교사회가 자리를 굳건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포교라는 여러분들의 초심, 초발심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그런 희망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 양장훈 회장을 중심으로 창립된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 사찰 안내와 포교사 양성 과정을 시작하며 종단 영문 개간지 로터스 랜턴을 발간해 한국 불교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이후 연등 축제 퍼레이드, 외국인 연등 만들기 체험 등 사회적 봉사 활동까지 확대하며 포교의 폭을 넓혔고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IDIA 합창단, 해외 포교사 파견,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등 교육과 문화, 포교와 봉사를 아우르는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포교를 위한 토양이 훨씬 개선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그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옛날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하실 수 있겠다. 종단에서도 국제포교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노력과 경험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하고 응원했습니다. 30살은 입지 또는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입니다. 국제포교사회도 30년의 역사 속에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실패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포교사회는 해외 포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국제포교 불교대학 설립이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초대학장은 중앙승가대 승가학 연구원장 덕림 스님이 맡아 이날 기념식에서 법문을 전했습니다. 1기부터 30기까지 또 앞으로 60기까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정말 불교의 부처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보여줄 수 있고 그 행복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30년의 발자취를 되짚은 국제포교사회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한국 불교를 알리는 여정은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불교 의례의 본래 의미와 현대적 실용성을 함께 담아낸 의례 실천서가 출간됐습니다. 세화불학원이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내놓은 불학의범과 바웃다 일과는 예불과 법회, 송경, 생활의례 등 실제 수행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바쁜 일상 속 불교 의례를 지킬 수 있는 지침서로 역할할 예정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전통과 교학의 토대를 지키면서도 편의와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의례 실천서가 공개됐습니다. 세화불학원의 연구 성과가 담긴 두 권의 신간 불학의범과 바웃다 일과가 출간됐습니다. 최근 세화불학원 일괴가능위원회가 6년 동안 준비한 의례 실천 표본서로 교리 해설을 넘어 실천 가능한 내용을 간추려 담았습니다. 기존에 좋은 자료들도 많고 종단마다도 다 의범들이 다 있고 한데 현대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 하기 좋은 의례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실천적인 의례를 좀 만들어 보자. 출가와 제가 모두가 생활 속에서 교리를 실천하며 의례 전통까지 계승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불학의범은 불교 신앙의 주요 의례 흐름을 실제 의문과 함께 해설하며 기존 법요집과 의례집이 부족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봉행자가 혼령의 종류에 따라 의례를 구분해 집전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차별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경 법칙과 송경 지침을 풍부히 수록하고 참선 수행으로 끝맺으며 예불로 시작한 불교 수행의 마지막 관문은 참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염송하면서 내 마음을 명상도 하고 내 마음을 주인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의례로서 교리로 해서 선어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불학의범으로 편제를 좀 했습니다. 붓다를 믿고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는 불자를 의미하는 바오따를 제목에 반영한 책 바오따 일과는 불교적 일상을 실천하는 다양한 생활 의례와 정근, 연불, 경전 독송법, 기도법, 사시공양, 합장법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늦은 오후에는 가정 의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송 기도법과 절차를 담는 등 수행 의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구성했습니다. 염송과 칙명 등 삼매를 닦는 보편적 정진 일과를 일상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두 신가는 불교 의례에 대한 사고를 형식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진행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과 관련한 좌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3일 이기흥 계룡산 문화관광포럼 회장, 이홍준 대전관광협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성관 스님은 계룡산 신원사는 천년을 지켜온 불교 문화유산으로 관광을 넘어 계룡산과 신원사만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명상체험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원철 공주시장은 단기와 중장기적인 사업을 잘 나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좌담회는 열린정책뉴스 강대훈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기체험 명상체험관, 비건푸드 테라피 등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꽃자리 전통사경연구회가 제5회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보현월 문화원에서 열리는 제5회 꽃자리 전통사경연구회 회원전은 고요한 필사의 향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붓으로 정성스럽게 옮겨 쓴 회원들의 작품은 관세음보살 42수 진언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범자 사경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도법사 관우 스님은 부처님 가피와 인연으로 좋은 자리에서 전시를 열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12월 21일 UN 세계 명상의 날 1주년을 맞아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가 조선 왕조실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든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 사고를 중심으로 미확인 절터를 발굴하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단체의 이익을 넘어 명상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공공의 가치로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세계 명상의 날 기념행사를 정례화하고 반기별로 한국 명상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경열 원불교 교무, 윤종모 대한성공회 주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함께했습니다. 자문위원단과 부위원장단 역시 명상의학과 명상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교와 국가의 장벽을 넘어 사회 전반에 명상의 가치를 알리고 명상단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불교문화연구소의 오대산 일대 암자터 조사사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오대산 영감사 인근에서 7곳, 남대 지장암 일원에서 3곳 등 총 10곳의 미확인 절터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조선시대 문헌과 지도를 바탕으로 현장 지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교 문화유산의 성격과 분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영감사 서쪽에서는 종봉암으로 추정되는 절터가 확인됐습니다. 석축과 샘터가 발견됐고 집선문, 수파문, 무문 와편, 백자편 등이 출토돼 조선 후기까지 운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감사 남동쪽 일대 절터에서도 건물지 기단과 석축, 샘터, 와편과 토기, 백자편 등이 확인돼 영감사 권역에 다수의 암자가 분포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남대 지장암 일원에서도 건물지와 석축, 토기 등이 확인되는 3곳의 절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영감사 일대의 암자터가 사고 운영을 맡았던 스님들의 수행과 거주 공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한국 라이다 촬영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 암자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월정사와 상원사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지형 분석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